자, 이제 그 문제 녹취록 공개 이후에 나흘 연속 한동훈 대표가 사실 침묵을 지켰습니다.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오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내놨습니다. 녹취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요. 김 여사는 대외 활동을 즉각 중단해라. 두 번째는 용산의 인적 개편, 세 번째는 쇄신 개각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 해법이 한동훈 대표. 글쎄 현 시점에서 뭐 용산과의 관계도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는 좀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동안에 이제 한 대표의 그 메시지가 사전에 물밑 조율이나 이런 거 없이 너무 거칠다. 근데 이런 비판이 당 안팎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한편으로 좀 의식한 것 같아요. 이게 위기가 닥쳐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그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여기서 한 대표가 수위를 조절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제 공멸한다 이런 위기 의식이 작동한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 뭐 대통령의 사과나 설명이나 또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이나 이건 이제 기존에 요구했던 범주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고 결국에는 그 제도로서 이 특검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사실 특검 피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왔던 특별감찰관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원래도 특별감찰관의 효용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마당에 선거 개입이 이제 아주 공공연하게 이제 국민들 그 여론 속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특감을 얘기하는 거는 별로 실효성 없는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정도 요구조차 과연 용산이 수용할 거냐. 이게 미지수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알려달라. 도대체 뭘 알아야 당이 대응을 할 거 아니냐. 근데 주말 사이에 그런 그 요구를 용산을 향해서 한 모양인데 아무 답을 못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어쨌든 수위가 가장 높은 요구사항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수용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만약 수용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나서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뭐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여권 전체가. 여전히 저는 대통령이 저걸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내년도 예산안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대통령 예고됐던 대로 참석을 안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독을 했는데 이게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에 불참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어제도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거리로 나서는 분위기에서 차분한 연설 되겠느냐. 실제로 오늘 본회의장 앞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 또 명태균 의혹 대통령 해명하라고 하면서 팻말 들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좀 돌파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그렇게 의미를 뭐 부여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정치부 기자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이나 대통령 행정부 수장이 국회 가서 시정연설 말 그대로 서울시 시자가 아니고 무슨 예산을 설명하는 이런 그 시정연설인데 그 미국 거를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이 갈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굳이 민주당은 오라고 그러는데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민주당도 속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왔다 이거지? 그럼 한번 보여줄게 뭐 이런 거 같고 뭐 한덕수 총리가 가서 시정연설하는 걸 뭐 어떨까 싶고 근데 만일에 윤 대통령이 정말 오기에 뻗쳐가지고 내가 못 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안 간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거는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굳이 뭐 여기에 대해서 그 멘트를 하는 거 제가 한동훈 대표 좀 아쉬운 건 이겁니다. 지금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뭔가 국민들은 이 보수 진영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넘어서는 뭔가 치고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정쩡합니다. 윤석열 그 특별검사 밑에 그 수사실무팀장으로서의 역할 같은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표현이 이거예요.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자세가 낮아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인적 쇄신으로 갔는데 지난번에 십상시 얘기에서 조금 확대된 거. 근데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데 무슨 실장 갈고 뭐 갈면 어떤 뭐 그 변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좀 너무 그 좀 화끈하지 못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감찰관 얘기 또 했죠. 그거 나온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이준석으로부터 또 1개월 당했어요. 이준석이 너 왜 제대로 안 너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한동훈 너 왜 제대로 안 하냐? 특별검사에게 어디 갔냐? 도이치 검사 할 때는 입 닫고 있던 거 어떻게 됐냐라고 직계탄을 맞았는데 우리가 그래도 한동훈 대표한테 기대를 하는 것은 이 보수 진영 국민의힘에서 살아남을 이런 모습을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처럼. 그래서 그걸 지고 가야 되는데 그 무게를 너무 보고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대통령실 또 한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면 뭐 홍보수석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익명에 숨어가지고 이상하게 메시지를 흘리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이번에도 명태균 그 통화 공개됐을 때 슬쩍 흘려가지고 뭐 덕담했다는 건데 국민을 아주 바보로 하는 그런 용산의 그 잠대 모습이에요. 이런 거 좀 많이 좀 질타해줬으면 좋겠어요. 고준석 대변인, 네. 우리 정 교수님 말씀은 한동훈 대표가 정말 용기가 없다라고 질타를 하시는데 오늘 그 시정연설은 대통령께서 가시는 게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있었고 어떤 그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실까 꼭 뭐 이런 그 현안들에 대해서가 아니라도 대통령의 그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당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래도 올래? 할 정도까지 사실은 그 원인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었고 그 결과라는 점은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는 오늘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그 수위를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이 결단을 할 때다. 그리고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 후보 시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수준의 그런 결단의 모습을 보인 적이 몇 번 있었죠. 김건희 여사가 학위 문제 사과할 때도 그랬고요. 안철수 후보와 막판에 단일화할 때도 그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미 이긴 것 아니냐라는 그 속에서도 마지막에 그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하고 화해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시키는 대로 지하철 역 앞에 가서 인사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하나가 쌓여서 대선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죠. 아마 그 중에 하나만 없었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취임하신 뒤에는 언제나 중요한 그런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에 저희가 보기에는 속도가 늦고 기대했던 것보다 그리고 수위가 항상 기대했던 것보다 낮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은 정말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위와 속도보다 오히려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보고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이제 아까 한동훈 대표 얘기한 대로 아직 전반전이 안 끝났어요. 임기가 11월 10일에 돼야 이제 겨우 전반전 끝나는 거거든요. 후반전에 대반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 보는데 그 정치학자 30명에게 뭐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10점 만점에 대통령 국정 전반기 성적을 한번 매겨봐라 했더니 평균이 2.2점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대부분 낙지점을 줬는데 0점도 5명이었다고 해요. 주로 이유로는 고집만 앞선 아마추어의 헛발질을 했다. 공사구별 붕괴됐다. 정치 실종. 또 법치 붕괴. 아마 부인 관련 특검 거부권 행사를 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왕도 세상의 견제를 받았는데 또 이런 거 보고 제가 사실은 뭐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뭐 내세웠던 여러 가지 안들 뭐 사실 기존에 얘기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용산의 결단이 남았다는 말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한동훈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저는 좀 가장 공감됐던 게 지금 법리 내세울 때가 아니다 이 얘기였어요. 사실 용산이 글쎄요. 지금 법리 얘기하면서 그날 육성 녹음된 것이 당선인 신분이었으니까 공무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진짜 아니라는 거에 많은 국민들 동의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게 인위적인 인적 쇄신이나 국면 전환용 대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무언가 야당의 공격으로 인해 떠밀리듯이 인위적으로 인적 쇄신 안 하겠다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부분에 매몰되셔서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국민들이 대통령의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 이 육성을 들으시고 느꼈을 그 참담함에 대해서 좀 고민할 때죠. 일단 그것을 들으신 국민들이 마음이 어떨지 이것을 좀 접근해서 왜 이런 얘기가 녹음됐는지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해명도 있어야 되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나아가서는 사과까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정도가 저는 아주 최소한의 조치고 그건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짤막하게 지금 심지어 전략기획부총장이 실불사 사인 회동을 볼 때 명시 증언이 사실과 부합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밀실공천 거부 여의도시 그게 이제 한동훈에 막히자 결국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천하람 그다음에 명태균 씨 이렇게 칠불사에서 회동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게 뭐 지금 중요합니까? 지금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아마 부총장이 강조하려고 했던 거는 한동훈은 자유롭다. 그리고 한동훈 체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 전체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이라는 폭탄을 뭐 개혁신당 쪽으로 던진다 그래서 그게 던져지지도 않을 거고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여당으로서 관건이지 뭐 다른 데다가 자꾸 폭탄 돌리기 해봐야 그 별로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그 오마이뉴스가 KSY에 의뢰해가지고 1일 2일 이틀간 그 1,002명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중도 하차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찬성이 58.3%예요. 반대가 6%밖에 안 됩니다. 32%밖에 안 됩니다. 연령별로 70대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이 찬성이 우세고요. 지역적으로는 TK 빼고는 다 전역에서 찬성이 우세입니다. 네. 이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 직시해야 됩니다. 네, 자 1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정치학자 30년 인터뷰에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 지키는 게 윤 대통령 통치의 주 목적인 것 같았다. 마이너스 점수가 있다면 마이너스 점수를 줬을 거다. 0점이 아니라.